안녕하세요. 매일 공부 매일 인사이트의 김태형 작가입니다. 오늘은 남북 통일, 남북 경제 협력의 이제 필요성, 이익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것에 대한 텍스트는 짐 로저스의 세상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그다음에 개념들, 우리가 이제 보통 남북 경협을 하게 되면 뭐 퍼주기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퍼주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구애를 해야 된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것이고, 이제 제2의 가스라 테프트 미략,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결론으로 이제 통일이 아니라 윈윈이다. 이제 남북 경제협력이 매우 필요한데, 우리가 처음부터 자꾸 이런 통일이라는 거대한 개념을 갖고 접근을 하면 어렵죠, 그죠? 그게 아니라 윈윈, 이런 개념으로 스텝 바이 스텝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오늘 영상을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이 책에 나온 내용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빛깔 좋게 가공된 다이아몬드보다 세상이 쳐다보지 않은 원석이 내 눈길을 사로잡는 진짜 보석이다. 이거는 이제 짐 로저스가 우리 이제 한반도를 진짜 보석이다. 이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그 이유는 머지않아 북한이 개방되고 한국과 통일되어 하나의 나라가 되면 통일된 양국은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가 될 것이다. 북한이 개방되고 하나의 나라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그 경제 통합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좀 단계별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투자자잖아요. 투자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극적인 발전이 예상되는 나라가 바로 이제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분은 투자자지만 역사학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연구하면서 그 가운데 이제 그 통찰들을 투자와 연관해서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 책은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은 꼭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책 자체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통찰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있게 도와주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이거는 꼭 우리가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또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 향후 10년, 20년 사이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나라로 변모를 거듭할 것이다. 좀 전에 그거죠. 진짜 보석,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것, 가장 매력적인 나라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불행하게도 쇠퇴일로를 걷게 될 것이다. 일본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꺾이는 분위기고 잃어버린 20년, 30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일본이 짐 로저스도 국민 역량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요. 일본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일본이 이렇게 쇠퇴일로를 걷게 되느냐?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저출산이죠. 인구 고령화, 그죠? 그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넉넉고 어떻게 미래가 어떻게 잘 돌아가겠지 이렇게 하지만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가 줄어들면 그 답이 없잖아요. 그게 무슨 답이 있습니까? 다 노인들이고. 제가 노인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다 노인이고 시간도 죽치고 일하는 인구들은 얼마 없는데 그게 어떻게 더 번영을 하고 발전할 수?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아니 일본이 저출산 때문에 쇠퇴일로를 걷게 되는데 왜 한국은 우리는 더 심하잖아요. 저출산이. 어떻게 가장 매력적인 나라가 돼? 짐 로저스가 한 얘기가 뭐냐? 한국은 남북 그 통일로 인해서 이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북한하고 경제 협력을 하고 하면은 일각에서는 퍼주기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리고 대부분 국민들은 우리가 무슨 이렇게 도움을 주는 듯한 시혜를 베푸는 듯한 이런 느낌들을 갖고 있는데 그건 아니죠. 정확하게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대로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일본이 저렇게 국민들도 뛰어나고 한데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라고 이렇게 달리 출산율이 전 세계 꼴찌인데 어떤 방법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나라 자체가 없어진다 뭐 그런 얘기도 극단적으로 하잖아요.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면 우리나라가 뭐 없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민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어떤 준비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뭐야 북한하고 경제 협력을 하고 경제 통합을 하면 그 문제도 해결되네? 뭡니까? 우리가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다가가야 되고 우리가 구애를 해야 되는 존재예요. 무슨 뭐 퍼주기 뭐 도와준다. 상당히 그거는 무식한 관점이다. 인사이트, 통찰력이 없는 거죠. 뭐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뭐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해볼 문제죠. 그리고 남북 평화 협력이 왜 필요하냐면 뭐 번영을 위해서도 필요 충분 조건이지만 번영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그 생존을 위해서 저건 정말로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이 상태로는 우리는 생존 자체가 보장되지가 않는 거죠. 평화의 바탕이 없이 어떻게 생존이 보장이 됩니까? 우리가 뭐 맨날 뭐 성공하자, 뭐 부자 되자, 뭐 이런 맨날 그런 방송들 뭐 엄청나게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평화죠. 전쟁 없는 인생을 산 것만으로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여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공감을 했죠. 여러분들이 막 부자가 되고 막 성공을 하고 그랬는데 전쟁 나가지고 다 쑥대밭이 되면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평화예요, 평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보면 굉장히 그 평화에 대해서 순진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뭐 미국이 있으니까 뭐 미국 뭐 형님 우리를 좀 잘 돌봐 주십시오. 아니 어떻게 무슨 주권 국가에서 전시 작전권도 갖고 있지 않은 나라가 그게 주권 국가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정말 근데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군대 작전권도 그걸 당연히 가져와야 될 걸 그거 가져온다고 막 가져오면 안 된다고 막 난리치고. 근데 보세요. 가스라 테프트미락을 보세요. 그 테프트는 미국의 대통령까지 된 분이에요. 한반도는 일본이 가지고 필리핀은 우리가 가지고 그래 한반도는 너네들이 관리해 정리하고 문제가 많으니까 뭐 니네가 해. 이게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일본이 원하는 건 뭐죠? 일본이 원자폭탄 맞고 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쑥대밭이 됐는데 무엇으로 다시 일어났죠? 한국전쟁으로 일어난 거예요. 6.25 전쟁으로. 6.25 전쟁으로 다시 이제 바탕을 마련한 거죠. 일본이 원하는 건 뭡니까? 일본은 늘 원하는 게 한반도 전쟁이에요. 지금 잃어버린 20년, 30년 이거 해결할 방법 없어요. 지켜봅시다. 올해 뭐 내년 한번 쭉 지켜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해결할 방법 없습니다. 아베노믹스고 뭐고 더 이상 할 도구도 없어요. 재정 정책도 쓸 거 다 쓰고 방법이 한반도 전쟁이라.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때 그 한미 군사 훈련 안 한다고 했더니 쭈르륵 일본에서 미국 가가지고 아유 그 군사 훈련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야 된다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뭐 트럼프하고 만나고 뭐 이렇게 또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만나고 모두 만나는 그 과정에 항상 아베가 미국으로 달려가죠. 뭐 하려고 그러면 가서 아유 이러시면 안 된다고 미국한테.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은 그렇게 무시할 만한 동맹은 아니잖아요.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해서 결국에 이제 한반도의 불안을 조장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들이 다시 또 재도약을 하겠다. 뭐 한반도에 진출하겠다.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이 다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전쟁까지 하는. 딴 건 다 봐도 한국이 잘 되는 꼴은 못 보겠다. 그게 이제 일본의 뭐 정책, 뭐 일본의 어떤 시각. 미국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뭐 대공황이 무슨 뭐 뉴딜 정책으로 뭐 해결된 걸로 생각하는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됐어요. 결국 대공황이 한 방에 해결된 게 어떤 걸로 해결됐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으로 한 방에 해결됐죠. 미국은 항상 일정한 시기마다 전쟁을 한 번씩 해야 되는 그런 군산 복합제죠. 군수산업이 엄청 발전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스라 테프트 미락뿐만 아니라 6.25 전쟁도 그 미국 유도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그 조지 워싱턴 대학의 소른턴 교수가 얘기를 했죠. 에치슨 라인 일부러 이렇게 우리 제외한 거 아니에요. 일부러 제외
그 쳐들어와도 돼. 제외. 뭔가 미국이 원하는 그 당시에 뭐 이익 이런 것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뭐 이 무기 재고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도 소진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기 이라크 침공 때 어땠습니까? 예? 다 알려진 거 아니에요. 그 사담 후세인한테 그 쿠웨이트는 우리가 뭐 신경 안 쓴다. 쿠웨이트는 우리 관심사가 아니다. 그 후세인이 뭐야 침공해도 된다는 거네, 허락을 해주는 거네. 침공하자마자 그것도 뭐야, 침략 유도죠, 유도. 그 다음에 또 저기 2차 이라크 전쟁 때는 어떻게 뭐 대량 살상 무기 있다고 뭐 발견하지도 않았잖아요. 예? 뭐 북한, 이게 사실 미국 입장에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손톱에 때만큼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우리하고 비교해도 경제력이 30분의 1인데 미국하고 비교해서 그게 됩니까? 근데 항상 이게 북한으로 인한 뭐 이런 뭐 위험 이런 것들을 막 늘 강조하면서, 레이건 때는 뭐라고 했어요? 소련하고 대결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킬 거야,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 전 세계 경제가 공급 과잉의 문제에 직면했던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경제인들이 논문들 나왔잖아요. 한반도 전쟁으로 모든 게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다. 공급 과잉, 제조업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근데 한반도에서 전쟁 나면 너무나 이제 제조업 시설이 몰려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요. 우리가 온 국민의 단결된 그 평화 의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언제 어떻게 그 틈새를 비집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뭐 6.25 때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까? 예? 그런 일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순진하게 지금 이 국제 정세를 대응하면 안 되겠고, 단결된 평화 의지를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남북 그 교류 협력, 평화 협력은 일단은 우리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부분인데, 뭐 이거는 어마어마하죠. 일단은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섬나라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이제 평화 무드가 형성이 되면 세계적으로 투자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일단 뭐 아까 얘기했던 짐 로저스부터 뭐 어마어마하게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한다잖아요. 예? 전 재산을. 뭐 그것만 받아도 어딥니까? 네, 물류, 유럽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고, 그죠? 이게 허브가 될 수 있죠. 지금 싱가포르나 이제 홍콩이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이제 쇠퇴를 하고 있잖아요. 아시아의 이제 그 경제 허브 국가, 금융 허브, 물류 허브. 우리 이제 서울이 뭐 이렇게 북경, 상해, 뭐 동경, 오사카 뭐 이렇게 해서 인구 500만, 1000만 이상의 동북아 도시의 정확하게 중심에 우리 서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교류가 없으니까 그런 물류 허브 앉아서 그냥 많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도 일자리도 어마어마하게 생길 것이고, 뭐 제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지금 뭐 하려고 저기 중국에 가서 공장 짓고 동남아 가서 공장 짓습니까? 바로 그냥 버스 타고 1시간 반만 가면 되는 건데. 지하자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있던데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하자원이 뭐 석유 뭐 어마어마한 인적자원, 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겠죠, 그죠? 그다음에 내수시장, 인구 8천만 이상의 내수시장을 갖게 되는 거고, 경제라는 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런 경제협력, 교류 이런 얘기가 나오면 자꾸 이렇게 통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거부감도 갖는 거예요. 통일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 우리가 남한 이 내에서도 이렇게 의견들이 갈려서 온갖 문제들이, 뭐 장관 하나 뽑는 것 같고 이렇게 막 언론에서 생 난리를 치고, 거기에 또 이렇게 부하 내동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게 또 북한하고 이게 통일이 돼도 안 될 것 같아.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는 가능하지도 않고, 우리한테 뭐 민족에게 있어서 뭐 좋을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극심한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요? 통일이라는 거는 최소 이제 30년, 50년 이렇게 시간을 두고, 역사라는 건 긴 호흡 아닙니까, 그죠? 예. 역사 공부하다 보면 뭐 몽고가 쳐들어와서 뭐 강화도를 천도를 했는데, 근데 그게 보통 보니까 한 40년이에요, 40년, 38년, 39년 갔다가 온 게. 그러니까 물론 지금 분단된 것도 꽤 오랜 시간이지만, 긴 우리가 역사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짧은 거죠. 그래서 급격하게 뭐 이렇게 뭐 인위적으로 통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교류 협력을 많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교류가 된다면 그건 뭐 통일하고 똑같은 거야. 정치만 뭐 따로따로 하는 거지. 그거는 뭐 실질적으로 그건 통일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개념을 남북 윈윈의 개념으로 일단 시작은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고, 6.15 공동선언에서 한 얘기 있죠, 그죠? 국가연합, 낮은 단계 연방.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문화예술, 뭐 스포츠 이런 거라도 이렇게 뭐 이렇게 공동체를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죠. 예, 뭐 국가연합이라고 해서 뭐 거대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뭐 환경에 관련된 국가연합. 환경에 관련된 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의 단일한 뭐 행정 처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경제협력은 정치하고 좀 완전히 분리가 됐어요. 정치라는 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뭐 교류하든가 안 하고, 경제라는 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의 흐름인데.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이명박이나 이 박근혜 정부 때 보면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았나, 그 무슨 뭐 교류를 완전 중단하고 막 천안함 이런 정말 우리 역사에 그 큰 죄를 지은 그런 정치인이고 그 정부죠. 최소한의 이 뭔가 민족의식, 역사의식 이런 게 있는가 싶을 정도의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우리 온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일치된 합의를 해야 돼요. 경제협력은 정치하고 별개다. 어떠한 정치적인 갈등이 있더라도 경제는 경제대로 가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누가 경제협력을 하겠어요? 불확실한데. 그리고 평화에 대한 부분도 뭐 보수, 진보, 뭐 이런 것도 없는데 항상 정상과 비정상을 생각하는데, 보수라면 예를 들어서 나라 발전 이런 걸 더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뿌리가 이게 이제 저쪽 친일하다가 반공 만나가지고 야 반공으로 우리 살아나자 해가지고 이 흘러온 이 집단이다 보니까 이게 무슨 아주 그냥 뭐 북한을 적으로 만들어서 아주 그 정치적인 이익을 유지하려는 이런 사람 집단들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제 그런 정당 집단을 그 뭐라고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근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어떤 정책을, 경제 정책을 하던 뭐 하여튼 어떤 보수 정책을 하던 다 좋은데, 평화만큼은 우리가 모두 일치된 마음으로 한 마음을, 아주 강력한 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파국이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